자,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선형 공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저희가 선형대수를 배움에 있어서 이 선형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처음에 컨셉을 또는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선형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공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 중에 가장 심플한 공간입니다. 리니어한 공간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넌리니어한 방법의 공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 이 선형대수는 말 그대로 리니어 알제브라이기 때문에요. 선형 공간에서의 변환 또는 뭔가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쉬운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차원의 선형 공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재미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원 공간, 2차원 공간, 그리고 일반적인 n차원 공간, 그런 공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R이라고 하면 실수이죠. 그래서 0, 1, 파이, 2분의 3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실수인데요. Rn, 그러니까 n차원 공간인데 선형 공간입니다. 이 n차원 선형 공간은 어떻게 정의되냐? n개의 실수가 터플로 모여있는 그런 공간을 Rn, n차원 선형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n이 1인 경우는 1차원 공간이죠. 1차원 공간은 우리가 흔히 라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의 집합이 한 라인 위에 1차원 공간 위에 쭉 실수들이 놓여 있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나중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모든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공간은 기하학적으로는 라인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n이 2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n이 2인 경우는 흔히 이제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n이 2인 경우니까 평면의 어떤 한 엘리먼트, 한 점이죠. 한 점은 두 개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x와 y라고 가정을 하면 x 좌표, y 좌표. 그래서 예를 들면 1,2와 같은 이 점은 x 값이 1이고 y 값이 2인 그런 한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3은 x 값은 0이고 y 값은 -3인 그런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2차원 공간의 어떤 한 엘리먼트,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개의 실수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을 흔히 두 개의 실수값으로 표현되는 터플, 그 투터플이라고 하죠. 그래서 투터플을 2차원 공간이라고 흔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이 이제 2차원 공간이라고 기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n이 3인 경우 R3로 표현하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간,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만 이 스페이스는 3차원 스페이스,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이 공간이 3차원 공간이죠. 이 3차원 공간은 당연히 이제 3개의 실수값으로 터플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의 한 점, -2,2,2라는 이 한 점, 이 엘리먼트는 x 값이 -2, y 값이 2, g 값이 2인 3개의 실수값으로 한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3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3개의 실수값으로 하나의 엘리먼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R3 공간에서는 당연히 3개의 코오디네이트로 모든 엘리먼트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 현재 지금 3차원 공간에 여기 보시면 z 이퀄 제로인 점을 지나는 한 평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이 평면. 이 평면은 2차원 평면입니다. 그런데 2차원 평면이지만 3차원 공간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 3차원 공간에 2차원 평면이 놓여져 있는 이 경우에도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은 두 개의 실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z값이 제로로 픽스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2차원 평면을 나중에 나오겠지만 생성하는, 스팬하는 그런 두 개의 벡터로 두 개의 벡터의 임의의 선형결합으로 이 2차원 평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3차원 공간에 놓여 있으나 이 2차원 평면은 두 개의 실수값으로 모두 표현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요. 뒤에 좀 더 스팬이나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논리로 아까 앞에서 2차원 평면을 말씀드렸는데요. x, y. 여기에도 이미 한 라인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한 라인을 생각하면 이 라인 위에 있는 어떤 모든 점은 여전히 한 개의 실수값으로 모두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때의 한 개의 실수값이라는 것은 이 라인을 표현하는 어떤 단위 벡터, 이 단위 벡터에 곱해지는 값으로 실수값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2차원 공간상에 놓여 있는 1차원 라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실수값으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 2차원 평면이 있더라도 그건 두 개의 실수값을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4차원, 5차원, n차원 공간으로 이 내용을 다 확장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는 3차원 공간의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원, 5차원 또는 n차원 공간을 어떻게 가시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정의로 다시 돌아가면 n차원 공간이라 함은 이렇게 n개의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공간을 n차원 공간이라고 하고요.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차원 평면, 1차원은 라인, 2차원은 평면, 3차원은 공간, n차원은 n차원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그대로 확장을 하면 2차원 공간에 라인이 놓여 있지만 그 라인은 여전히 1차원 공간이죠. 그래서 그 1차원 공간 라인은 2차원 공간에 놓여 있지만 한 개의 실수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또한 3차원 공간에 놓여 있는 평면을 생각해보면 3차원 공간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그 평면 위의 모든 점은 두 개의 실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차원 공간에 1차원 라인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n차원 공간의 1차원 라인은 한 개의 실수값으로 모두 표현이 가능합니다. 역시 n차원 공간에 3차원 스페이스 공간이 놓여 있으면 그 3차원 공간은 n차원 공간의 सब스페이스죠.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n차원 공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점은 3개의 실수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차원 공간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비주얼라이즈 하기도 쉽지가 않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낮은 차원의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확장해서 n차원으로 가져가고 그걸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도시공학의 문제, 그래서
이 4개의 어떤 도시의 지점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개수를 XYWG라고 했을 때 이 XYGW 4개의 값은 결국 요 4개의 지점을 지나는 자동차 시간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값으로 그 스페이스를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스페이스는 4차원 공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4차원 공간에 이와 같은 한 점이 있다. 100, 20, 30, 150. 그럼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는 왼쪽 위의 지점에서 100대의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오른쪽 위의 지점에서 20대의 자동차가 밑으로 지나가고 오른쪽 아래 지점에서 30대의 자동차가 왼쪽으로 지나가고 왼쪽 아래에서 위로 150대의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런 현상을 4차원 공간의 한 점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4차원 공간의 어떤 한 엘리먼트 100, 20, 30, 150은 이렇게 4개의 실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한 몇 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향후 노테이션이나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벡터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벡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n차원 공간의 n터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차원 공간의 어떤 한 엘리먼트는 n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듯이 그걸 우리가 흔히 벡터라는 이야기로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 6, 3, 4라는 이 벡터는 4차원 공간에 있고요. 벡터를 보통 우리가 컬럼 형태로 쓸 수도 있고 로우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벡터, 로우 벡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n×n 매트릭스는 m개의 로우와 n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그런 실수들의 집합, 우리가 n×n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3×3이죠. 3개의 로우와 3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벡터의 놈이라 함은, 그래서 우리가 놈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많이 쓸 텐데요. 벡터의 놈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노테이션을 씁니다. 이거는 벡터의 길이, 크기를 우리가 흔히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p-디멘저널 벡터인 경우에 각각 엘리먼트를 p승해서 전체를 다 더하고 p분의 1 승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놈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놈은 L1 놈 또는 L2 놈,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면 L1 놈은 절대값을 합친 거고요. L2 놈은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L2 놈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n차원 공간에 n개의 좌표가 있으면 그 n개의 엘리먼트들을 다 각각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는 게 그 n차원 벡터의 L2 놈이 되겠습니다. L 인피니티는 절대값의 맥시멈을 우리가 L 인피니티라고 하고요. 가끔 이 L 인피니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하다 보면 가끔 이 컨스트레인트를 줄 때 L2 놈 컨스트레인트를 주느냐, L2 놈, L1 놈 컨스트레인트를 주느냐,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주느냐, 엘라스틱 놈 같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L1 놈과 L2 놈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 컨스트레인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구나, 절대값을 더한 거를 미니마이즈 할 거냐, 아니면 제곱해서 더하고 스퀘어 루트 취한 것을 미니마이즈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적, 외적을 많이 쓸 텐데요.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각 엘리먼트별로 곱해서 더하는 방식. 그래서 로우 벡터와 칼럼 벡터가 있을 때 엘리먼트끼리 곱하고 더하는 방식이 이제 내적이고요. 이 내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두 개의 내적이 제로다. 그런데 이 u라는 벡터의 크기가 L2놈이 제로가 아니고 v도 제로가 아니면, 그러면 u와 v는 우리가 orthogonal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얘가 u 벡터고 얘가 v 벡터면, 이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취해서 제로가 나오는데 두 개의 크기가 제로가 아니면 그럼 두 개를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때 수직인데 가까이 크기가 단위 벡터면, 그래서 노멀라이즈 되어 있으면 그때 우리는 also 노멀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외적은 칼럼 벡터 먼저 쓰고 로우 벡터를 썼을 때 이런 식으로 곱해서 매트릭스가 나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내적을 취하면 스켈러 숫자가 나오고요. 외적을 취하면 아우터 프로덕트를 하면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m 디멘셔널 벡터와 n 디멘셔널 벡터를 외적을 취하면 m by n 매트릭스가 나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트릭스 곱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매트릭스 곱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대문자 C는 C라는 매트릭스, A, B도 마찬가지로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이고요. CIJ는 C 매트릭스의 i번째 로우, j번째 칼럼에 있는 어떤 한 엘리먼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2x2 매트릭스 A와 2x2 매트릭스 B를 곱하면 요렇게 해서 첫 번째 엘리먼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두 번째 엘리먼트, 요렇게 곱해서 세 번째, 요렇게 곱해서 네 번째 엘리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매트릭스 이퀘이션 수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그냥 제가 이그젬플을 들여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칼럼을 내적을 취한 게 첫 번째 로우 칼럼 엘리먼트가 되고요.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칼럼을 내적 취한 게 두 번째 요 엘리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트릭스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두 매트릭스의 곱을 할 때는 첫 번째 매트릭스의 칼럼 개수, 두 번째 매트릭스의 로우 개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적을 취할 수 있죠. 첫 번째 매트릭스의 로우와 두 번째 매트릭스의 칼럼을 내적을 취하려면 엘리먼트 개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매트릭스 A가 n by n이고 두 번째 매트릭스 B가 n by p면 이 뒤에 n이 두 개가 일치해야 된다. 그래야 매트릭스 곱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형태의 매트릭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 다이아고널 요 대각선 엘리먼트들 다이아고널 파트라고 하는데요. 요 대각선 파트가 넌제로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경우를 우리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요 다이아고널을 포함한 위쪽 삼각형, 여기가 넌제로고 아래쪽은 제로인 경우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이렇게 되죠. 아래쪽이 넌제로고 위쪽이 제로인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트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여기 다이아고널 파트, 그리고 그 다음 번도 넌제로, 그리고 나머지는 제로입니다. 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는 제로인 매트릭스를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수한 행렬들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많이 쓸 텐데, 특별한 설명 없이 이런 용어들을 이제 쓸 예정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우와 칼럼을
역할을 바꾸는 것을 이제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우나 칼럼을 이제 플리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칼럼 벡터 A, B가 있으면 로우 요거의 트랜스포즈는 보통 대문자 T라고 쓰고요. 이 트랜스포즈는 로우와 칼럼을 바꾸는 거니까 칼럼이 이제 로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럼 벡터가 로우 벡터가 되는 2x2 매트릭스 A, B, C, D의 트랜스포즈는 여기에 로우가 여기 칼럼이 되는, 그래서 A, C, B,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요 다이아고널은 그대로 두고 다이아고널을 이 하나의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양쪽을 이렇게 미러처럼 플리핑 시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를 B로 보내고 B를 C로 위치로 보내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양쪽이 미러링처럼 바뀌는 그런 형태의 변환이 이제 트랜스포즈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포즈는 나중에 좀 식이 복잡해지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간단한 이그젬플에서 컨셉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대각선 라인을 중심으로 양쪽을 리플렉션 시키는, 그래서 로우와 칼럼의 역할을 바꾸는 그런 연산이 바로 트랜스포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형대수를 한 학기 동안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문제들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AX equal B라는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 그리고 AX equal 람다 X라는 형태의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 이건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AX equal B라는 형태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해를 approximation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근사치를 구할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의 문제로 다 귀결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잘 우리가 하나씩 컨셉을 배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의 문제로 내가 풀고자 하는 어떤 리얼 프로블럼을 잘 변환할 수 있는, 치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프로블럼 솔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계산 테크닉이 아니라 그런 프로블럼 솔빙의 철학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 선형대수 한 학기 동안 배워서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